됐나요? 네. 네. 예, 예, 예. 뭐야, 혼자 막 넘어가네. 네, 글쎄요. 탄소 중립이란 말이, 사실은 이쪽 분야가, 뭐랄까, 얘기를 안 들어도 아는 것 같고, 들어도 아는 것 같지 않고, 그만큼 이렇게 뭐랄까, 애매한, 그리고 상당히 많은, 뭐랄까, 어떤 그 측면들이 겹쳐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정확히 아는 사람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용어가 난무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양한 뭐랄까 분야들이 이렇게 막 겹쳐 있는 분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또 누구에 따라서는 뭐 분야에 따라서는 건축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막 주가 중심으로 뭐 그린딜이다 아니면 그린 뭐야 뭐 어떤 뭐 미국의 뭐 그런 딜 뭐 뉴딜이죠 뉴딜 같은 형태로 해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고 그 중에 그나마 뭐랄까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무언가를 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 자체를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공식을 간단하게 적용하면서 이게 뿌리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정리를 한번 이렇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한다 그러면 이 어떤 온실가스 관련돼서 이런 많은 용어들이 막 이렇게 난무돼 있어요. 뭐 이거 흔히 듣는 얘기들이지만은 뭐 또 하나 파고 들어가면 사실 간단한 얘기들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보면은 기후변화 관련돼서 위쪽은 이제 기술적인 것들 그리고 아래는 대부분 주로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런 용어들의 그룹으로 제가 이렇게 뭐 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기술과 정책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하나의 어떤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걸 왜 정책을 이렇게 가느냐. 그거를 추동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은 위기감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주 가장 중심에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또 본다 그러면은 산업화라고 하는 측면하고 지구환경이라고 하는 대책적 뭐랄까 반대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산업화를 대표한다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 같은 경우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요새 바이든이 이제 환경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리 협약에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공화당과 미국의 어떤 딱 벌어지지는 않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성향도 이 두 개를 얘기하는 어떤 그런 기준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산업화 세대는 주로 이렇게 왼쪽에 좀 더 방점이 가 있고 그리고 미래세대 쪽이나 이건 이제 그쪽 계통의 어떤 젊은 친구들은 조금 더 환경 쪽에 방점이 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세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투자로 보느냐 어떤 땅이나 집 같은 것도 그리고 이거를 하는 재생을 해서 어떤 뭐랄까 탄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상으로 보느냐의 또 하나의 어떤 대책정이죠. 근데 그래서 이 왼쪽은 주로 이제 원가 중심, 그다음에 생산성 중심의 어떤 그런 화두가 중심이 되어 있고 이쪽은 지속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환경 중심의 얘기가 되어 있고, 근데 이 여기에 그래도 우리가 목숨을 말하자면 생명이 죽어가면서 어떤 뭐랄까 그걸 뭐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것을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그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협약이다, 선언이다, 법으로 지금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줘가는 어떤 움직임이 대세로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산업 구조도 그 방향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어렵더라도 틀려고 노력을 하고, 예? 뭐 생명이 우선이다라는 어떤 그런 당위성을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협약이라 그러면 리우 92년 리우부터 뭐 도쿄 그다음에 파리 협약까지 있었고 선언은 이제 요거는 이제 2019년이 영국이 처음으로 법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협약과 선언을 거쳐서 어떤 이렇게 예, 그 뭐랄까 그 진행돼 나가는 것에 실효성을 발휘하는 어떤 그러한 단계를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또 주변 일본이나 중국도 어떤 창소 중립을 뭐 2025년까지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중국은 그거보다 10년 더 늦는가 이래 선언을 하고 선언을 했다는 건 이제 책임지는 어떤 그런 말을 했으니까 법제화가 따를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이나 이제 자금 지원이 따라가겠죠. 이제 이런 흐름 속에 어떤 창소 중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화두가 가장 이제 어떤 기본이 되는 어떤 정리 포맷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2월 말에 탄소 중립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그중에 이게 5가지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쭉 보면 이제 전기, 수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 연계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이게 사실은 다른 말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기는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저도 또 IoT 쪽에 있고 그래서 요 두 번째 화두를 요번에 어떤 그런 발표하는 어떤 뭐랄까 방점을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은 뭐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이렇게 혼란 속에 있는 어떤 그러한 분야를 접근해 가는데 가장 말하자면 효과적인 방법은 그거를 포괄하는 어떤 공식을 먼저 하나 딱 가지는 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천동설부터 시작해서 그 혼란스러운 거를 갖다가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로 딱 정리해서 뭐랄까 천체 운동부터 말하자면 지상의 운동까지를 이걸로 딱 포괄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의 전체가 정리가 된 것 같이.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전기 공부하면 V는 IR부터 시작을 해요. 그건 아시잖아요, 이제 같이 공부하셨으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이것도 이제 뭐 물질과 에너지를 전체를 포괄하는 아주 대표적인 간단한 말하자면 공식이죠.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되는 것처럼 이 탄소 중립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게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복잡한 식보다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시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입장으로 환경부 장관이 얘기하는 그림을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해봤고요. 이렇게 되면 그 공식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가솔린 발생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 상대적으로 뭐 수소차 같은 것들은 제거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수소 자체를 말하자면 풍력과 같은 어떤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 완전 제로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겠죠. 현재는 이렇게 된다는 어떤 그러한 공식은 서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제주도나 저기 북유럽 같은 경우는 풍력으로 인한 전력이 남는데 버리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장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 수소 에너지가 상당히 어떤 뭐랄까 그 의미가 계속 부각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해서 요 그림을 자동차에 적용하는 건 어떤 그림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전기도 마찬가지죠. 석탄 발생을 하는 어떤 그런 모델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대체할 수 있으면은 제로 에너지로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플러스로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제로 에너지, 패시브 하우스에서 제로 에너지로 가고 플러스 에너지로 가는 그런 공식을 요거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이제
요거는 좀 한 단계 건너뛰었네. 예, 다시 이걸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그러한 그 현실을 지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기술로서 이제 이게 ICT 기술이 전에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말하자면 뭐 조그만 어떤 그런 보드 하나 가지고 우리 저뭐 정의원 대표님도 많이 그런 걸 다루시지만은 뭐 5천 원짜리, 2천 원짜리 보드를 가지고 이게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0원짜리 센서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센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뭐랄까 적정 기술의 범위로 들어가 있어요. 금액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다루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고 신뢰성이 있는 어떤 이게 말하자면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아직은 초입 단계에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나 센서 기술 그다음에 인터넷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체계 자체는 적정 기술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봐요. 맘만 먹으면 사실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태양광 아까도 우리 정 대표님하고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태양광 같은 거를 뭐 가상적인 서버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을 만드는데도 뭐 한 1, 2만 원 정도면은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신뢰성 있게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지만은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핸드폰으로 띄울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센서와 그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서버의 어떤 가상 세계의 어떤 서버로 대표되는 ICT 기술이 예, 모든 분야에 다 지금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건강, 그 다음에 농업 분야도 이제 스마트팜도 이걸로 사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얘기하는 탄소 중립도 이걸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게 국가적인 방향 쪽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음, 음, 자, 이 그림을 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냐? ICT와 에너지는 결국은 현실에 있는 기계를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에 있는 어떤 그런 판단 주체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냥 제어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판단 기준이 올바라야 정확한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말하자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알거나 기계하는 사람들이 아는 상식을 말하자면 서버가 그 상식을 가지고 계속 제어를 하는 거라고. 예. 그래서 그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서버가 기본적으로 현실에 있는 보일러를 제어한다 그러면 그 기준을 거기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냉방 기준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판단 기준을 저기 네트워크 상에 올려놓고 현실 제어를 한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그게 있어야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을 거 아니냐. 이것이 말하자면 그 사물 인터넷이고 센서하는 어떤 그런 센서와 클라우드가 연결되는 클라우드는 서버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이것이 연결된 실시간으로 연결된 상태. 이게 말하자면 그 뭐야 이게 이제 말 현재 아까 했던 ICT의 어떤 뼈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판단 기준 자체를 자동화시키는 분야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에요. 요거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커져 나가야 될 분야이고, 예.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인터넷에 구글이나 이런 걸 들어가 보면 내가 말하자면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이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동그라미를 몇 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네모난 거 몇 번 보여주면은 거기에서 그거를 판단하는 파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그 뭐랄까 저기서 그 구글이나 IBM 이런 데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런 파일들을 제공을 해요. 예.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손바닥으로 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체를 포괄하는 모습이 4차 산업혁명이고 그 중에 이제 에너지도 그렇게 묶어야 된다는 게 말하자면 그 아까 그 저기 뭐냐 환경부 장관이 얘기하는 어떤 작년 말에 얘기했던 2050의 표 중에 하나가 뼈대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러한 분야들이고 예. 요거는 뭐
제가 이제 책에 있던 걸 참고적으로 쓴 건데, 이건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정 대표님이 보내주신 그 애트리 자료에 나오는 예를 여기다가 말하자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어떤 컨트롤하는 그런 관계가 구체적으로 그려지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 예들을 계속 이렇게 그 논문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 현실 세계를 컨트롤하는 가상 세계, 예,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잘 돌아가게 하느냐에 대한 요소들이에요. 그 요소들. 뼈대는 그거예요. 예, 그 가상 세계의 어떤 그 인공지능 같은 어떤 그런 판단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그 판단 기준, 그거 가지고 실시간 현실 세계를 어떻게 말하자면 제어하느냐. 예. 이것도 하나의 그런 이해고 이것들은 그런 이해들의 하나하나 예라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에 참여되는 어떤 이거는 그 중에 이제 저기 뭐냐 아까 그 애트리에서 나눠준 그런 뭐랄까 그 논문에는 이제 에너지 거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한 단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치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별로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말하자면 조화롭게 에너지를 다룬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4차 산업의 혁명에 나오는 요소들을 다시 한번 나열하는 식이고 그 논문은 자기 애들이에서 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 과제를 이것저것 하고 있다는 거를 소개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용어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거 거장이다 뭐 이것 아까 그 논문의 맨 마지막에 나와서 이렇게 썼는데 결국은 그거는 조화롭게 에너지를 관리한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치장하는 용어다 이렇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예. 여기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이래요. ICT라고 하는 것들이 분권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분권화라는 거는 뭐 어떤 뭐랄까 각각 자기 집에서 이제 에너지 생산을 한다는 어떤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소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 음, 최종적으로는 전기화를 해서 전기가 모터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전기화로 볼 수 있어요. 수소차는 최종적으로 맞아 전기차를 목적으로 해서 나가는 방식이니까 디지털화 뭐 이거 뭐 공유화 이거 뭐 탈원전 이것도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들이니까 특별하게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맞으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소프트웨어화는 이거는 뭐 저기 인공지능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분야고, 예. 요거는 계속 그런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탄소 중립으로 나가는 ICT의 뼈대는 이거다. 가상의 어떤 그런 서버의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판단 기준을 말하자면 만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그런 적용 이것이 결국은 탄소 중립을 앞당기는 기술로 핵심 요소로 제시가 됐다. 이 정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뭐 질문 사항이나 뭐 혹시 이제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앞뒤가 안 맞는다든가 예, 말씀을 주시죠. 예, 자,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질문보다는 저는 그냥 커멘트 같은 건데 어쨌든 네,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어서 이걸 풀어서 설명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되게 예, 나름 깔끔하게 또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용어가 에너지 생태계에서 굉장히 거대 담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저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보는 케이스가 이제 전기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이런 탄소 중립권 자체가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산업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생활에 굉장히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도시재생 자체에서도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생각보다 담론 자체에 대한 논의 자체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그 협의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각 센터들이 모여 있는 서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협의체의 모임에 갔는데도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이런 간헐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 담론 자체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이런 메가 트렌드 자체를 도시재생 분야에서 발현하기 위한 어떤 논의 자체는 여전히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전반적으로 한국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유럽 같은 어떤 환경을 중시하는 어떤 문화도 아니고 미국처럼 굉장히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어떤 부분에서는 중요하는 어떤 실용주의도 아니고 되게 그 중간 어딘가에서 굉장히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네, 소감이었습니다. 네. 지금 거기에 하대표님이 네. 예, 지금 하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이 기후 변화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전체가 다 죽어가는 그러한 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천천히 지금 그 기후가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계속 그 끓는 물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공동체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 건축 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유 소장님이 말씀하신 ICT 분야에서의 이 문제,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와 탄소 중립의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진짜 이거 뭐 담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모두가 죽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고 사실 지금 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도시재생이나 이러한 것들에 이게 심어져야 돼요. 과연 그 도시재생에서는 어떻게 탄소제로를 만들어내겠느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제가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하죠. 예, 네네네, 좋습니다. 네.